발표할 주제는 전구 표면의 전도성 액적의 정기적인 차징 현상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 연구의 백그라운드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연구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와 제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 내용을 조금만 보시면요. 그 양쪽 전극에서 그 액적의 속도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일렉트로드에서 그 속도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실험에서는 전도성 전극 양측의 전극이 있는 것에서 전도성 액적의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을 보기 위해서 드라미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준 일렉트릭 필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크 플루이드의 비스코시티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그 스케일링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어저틴트 어널리시스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로 일렉트로드 근처에서 어떤 드랍의 모양 변화에 대해서 간단한 그 누메리컬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을 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클루딩 리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의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지능 어널리시스나 싱글 DNA 모레큘 같은 이런 싱글 모레큘 케미스트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싱글 모레큘 케미스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개개의 모레큘들을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싱글 모레큘들은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컨벤셔널한 테크닉으로는 매니플레이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런 싱글 모레큘들은 하이 볼티지 영역에서 매니플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어서 어떤 DNA나 이런 것들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워터인 오일 에머전 작은 마이크로 리액터를 사용해서 매니플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워터인 오일 에머전은 오일과 워터 인터페이스가 조성되기 때문에 어떤 하이 볼티지에서도 배리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리액터로 이제 이런 워터인 오일 에머전 드라마에서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장점들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게 이제 워터 드라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렉트로포레틱 포스를 사용해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일렉트리컬 포스라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마이크로 리액터를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핸들링이 가능함으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1964년에 컨택 차징 오브 마이크로 사이즈드 파리클 인덴스 일렉트릭 필드라는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 이제 이거는 전구 표면에 닿아 있는 금속부를 가지고 이제 금속부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계산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코릴레이션을 논문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2003년도에는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렇게 차징되는 걸 가지고 이 차징되는 양을 가지고 이제 저희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그 전극 사이에서 액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런 어떤 차징 양과 이거는 이제 속도를 계산한 건데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그 액적이 움직일 때 그 전극 근처에서 액적이 이렇게 모양이 변화하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이 그 액적에 충전되는 충전량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게 사진이고요. 이렇게 지금 벌크 플루이드는 N 헵테인 다이렉트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액적은 아쿠아
이쪽으로 지금 다가와서 이쪽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전극인데 그 전극에 이렇게 터치했다가 이제 반대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거의 기본 원리는 제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환 차징과 디스차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최근 논문인데 올해 10월에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논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교도대에서 그 물리학과에서 발표된 논문이 아니고 이제 피지컬 리뷰 같은 건데요. 지금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지금 양쪽에 네가티브,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있고 작은 드럼베이스를 인도하면은 이게 이제 가해주는 볼티지에 따라서 이건 지금 궤적인데요. 시간에 따른 궤적인데 10볼트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중간 영역대 되면 그 일렉트로드 중간까지 오실레이션 하다가 이쪽 하이 볼티지가 걸리면 일렉트로드 양쪽으로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게 아마 뉴메리컬 어나리시스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티지를 가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게 채널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실레이션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이 채널 간격이 400마이크로인데 오늘 계산하면 이 정도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랍이 오실레이션 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근데 이 논문하고 거의 이 논문이 연구된 거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액적이 일렉트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해서 연구를 거의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이 논문이었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원리를 보시면 그람넷이 이제 어떻게 차징이 돼서 이쪽 일렉트로드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쿨럼포스 때문에 다가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극이 터치하게 되면 그 터치한 후에는 자기 그 본래의 전하를 일렉트로드에 잃고 그다음에 거의 동시에 일렉트로드로부터 그 반대 전하를 얻어서 쿨럼포스 때문에 튕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전극으로 트랜스레이션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전극에 터치하며 자기의 본래 전하를 잃고 그다음에 반대 전하를 얻어서 즉 이제 차징과 디스차징을 겪고 다시 이제 쿨럼포스 때문에 반대쪽 전극으로 반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더 자세히 보시면 양쪽 일렉트로드의 중간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기가 양쪽의 밸런스를 이기기 때문에 그람넷이 이제 거의 퍼펙트한 컨덕터니까 차지들이 표면에 고루 분포화되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드 근처에 오게 되면 이런 이제 전하들이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상대적으로 이쪽 이제 가까이 오면 이쪽은 강하게 이쪽은 약하게 걸리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에 의해서 전극적으로 차지들이 이제 이동하게 돼서 이제 드랍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타원 혹은 원보다도 약간 뾰족한 모양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본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의 중심에 있으면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따라서 간단한 홀스 밸런스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쿨럼 폴스랑 드래그 폴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드래그 폴스가 밸런스를 이루게 되고요. 앞에서는 그 금속구를 가지고 차징을 계산하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저희는 그 액적의 항력식에 해당하는 하다보드 루틴스키 식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차징량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실험 장치들의 간단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액적이 좀 1cm 지금 전극이 1cm 간격이고 드럼릿이 마이크로 사이즈 때문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하이스피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인자들의 영향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벌크플루이드 실리콘 오일을 사용했는데 이제 점도를 50, 260, 1000CS로 바꾸고 이제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워터 드라미스 사이즈도 이렇게 4가지로 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레디어스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해준 전하대 영향을 보기 위해서 2000, 3000, 4000 볼티지로 DC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넘버를 계산했는데 일단 레이노트 넘버는 마이너스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 영역은 거의 스톡스 영역이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자마드 루틴스키 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웨버 넘버는 이렇게 돼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캐피러리 넘버
디포메이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지금 이거 제가 좀 빨리 돌아가도록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이 양쪽이 정근이고 간격은 1c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디어스가 지금 576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렉트릭 필드로 따지면 3 곱하기 10의 5미터가 지금 걸려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차징과 디스차징이 겪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모델이 느린지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지금 연속적으로 사진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붙였고요. 지금 이제 정글을 한 8등분 정도 해서 각각의 각 구간의 속도를, 평균 속도를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정글이 양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전국의 중심부 6칸 정도에는 거의 유니폼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양쪽 끝에서 높은 것은 지금 처지를 바로 맞아서 반발되기 때문에 조금 큰 속도를 나타내고요. 이 구간은 지금 유니폼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그 시스템에서 보였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대표 속도를 가지고 차징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한 4가지 정도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 양쪽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에서 벨로시티 차이가 약간씩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약간 있는데 보통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플루이드 비스코시티가 50이랑 1000대 각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페어가 지금 2000V, 3000V, 4000V 걸렸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쪽에서 속도가 뭐 크진 않지만 약간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드럼의 사이즈와 일렉트릭 필드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드럼의 사이즈의 영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드럼의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이건 차징량이 되겠거든요. 이거는 차징량이 증가하는 것을 마이너스든 플러스 극이든 볼티지가 높든 낮든 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져도 지금 이건 지금 제가 포지티브나 그냥 그건 다 똑같아서 그렸는데 이렇게 어플라이드 일렉트릭 필드가 클수록 지금 차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벌크 비스코시티, 실리콘 오일의 비스코시티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거는 앞서 보신 거랑 약간 달라서 약간 복잡한데요. 약간 하이 비스코시티 영역에서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비스코시티가 낮은 영역에서는 차징량이 비스코시티에 따라서 증가를 한다고 점이 세계적으로 볼 수 있으신데 지금 비스코시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모든 이게 지금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고 이런 비스코시티에 대한 영향은 그람넷의 어떤 디포메이션하고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런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비스코시티 영역에서는 드럼넷의 모양이 변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지가 들어오면 여기 분포를 자기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해줘서 기폼이 되면 잘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잘 견디겠지만 잘 안 된다면 쉽게 반발이 받아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드럼넷의 디포메이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험한 걸 가지고 간단한 스케일링 코릴레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험 데이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분석을 해본 결과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1.5배, 2배 증가하면 Q량은 이 정도 변화하게 됩니다. 차징량이 이 정도 배수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륨도 뭐 8배, 4배, 2배 변화하게 되면 이 정도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비스코시티는 많이 변화를 하여도 Q량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케이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일렉트로드 케이스인데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평균적으로 그 기준값에 대해서 Q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링 포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일렉트릭 스트렝스와 볼륨의 비로 이 식을 도출해냈고요. 그다음에 이 A라는 상수는 그 약간 비스코시티가 변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고정되는 부분들을 고정하는 개수로 집어넣었습니다. 실제적으로 Q는 볼륨이나 일렉트릭 필드 아니면 벌크 비스코시티나 아니면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캐릭터리스틱 타임 같은 것들에 의한 함수가 될 텐데 일단은 저희 실험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신 게 어떤 수치니까 약간 언서티티 어널리시스를 했는데요. 제가 식으로부터 얻은 것들이 어느 정도 오차 범위나 계산을 해본 결과 이거는 지금 95% 정확도를 가진 언서티티인데 18.582 정도 퍼센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보셨던 드랍에서 변형이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드랍이 차징을 받아서 지금 일렉트로드에 다가가는 모습을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잡은 모습인데 제가 잘못 썼는데 5,000 프레임, 5,000분의 1초고요 한 장당.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0.24초가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렉트로드를 긋고 그다음에 이제 간발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촬영했고요. 이거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지금 저희가 차징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누메리컬 어나시스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일렉트로드에 붙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드랍의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2D 엑시 시메트리로 지금 펜렉 컴퓨졸이라는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징이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한번 실시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때 조건이 지금 드랍에서 표면과 여기가 일렉트로드, 지금 여기가 하이 볼티지 일렉트로드라고 했고 이쪽이 지금 낮은 볼티지 일렉트로드, 양쪽에 일렉트로드가 있는 건데 지금 저는 표면과 그다음에 여기 일렉트로드가 이케 포텐셜이 되도록 해서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 결과랑 이제 앞서 보셨던 실험 결과를 제가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고 이거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는 선에서 파란 선이 계산한 결과고 나머지가 그 점도에 따른 실험 결과인데요.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수치가 작을수록 지금 2 곱하기 10의 5 쓰는 볼트 퍼 미터 케이스인데 작을수록 어느 정도 이렇게 언서틴티 범위 내에서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좀 맞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좀 세지면 이게 4 곱하기 10의 5 쓰는 볼트 퍼 미터 케이스인데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나 좀 계산값보다 오버에스티메이트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제 연구에서는 전구 표면에서 컨덕팅 드럼렛의 전기적인 충전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충전 현상의 키 팩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드럼렛 사이즈랑 벌크 비스코시티 그리고 익스터널 이필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기적인 차지 현상은 드럼렛 사이즈가 클수록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벌크 비스코시티의 영향은 조금 복잡해서 그 하이한 비스코시티에서는 그 결과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드럼렛의 모양 변화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찰된 결과들은 차징 현상이 좀 더 세밀한 실험이 필요하지